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대장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LM 들어보셨죠? 잼미나이랑 노트북 LM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활용법 총정리 영상입니다. 답변 정확도도 높이고 PPT 자동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2026년도 3월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썼던 프롬프트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99% 모르는 잼미나이 노트북 LM 활용법 총정리. 자, 정보 과부하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AI 워크플로우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시면 일반 잼미나이만 쓰시는 것보다 노트북 LM을 통해서 어떻게 더 수준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꿀팁들 전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잼미나이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잼미나이로 들어가 보면 더하기를 눌렀을 때 여기에 노트북 LM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에 있는 재료를 포함시켜서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진이나 파일 같은 걸 업로드 했었는데요. 이제는 노트북 LM에 있는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구글에서 잼미나이와 노트북 LM, 나만의 노트북 LM을 연결해서 쓰실 수 있게끔 지금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노트북 LM에 활용돼 있어서 가능성을 확인했고 최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 LM이라는 메뉴가 추가된 걸 확인했고요. 자, 발전된 AI 활용을 위해서 노트북 LM 사용은 필수입니다. 자, 제가 공개 강연에서는 거의 잼미나이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노트북 LM까지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핸드폰으로 실습하기에는 노트북 LM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개인 PC, 개인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노트북 LM을 썼을 때 활용도가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과정에 필요한 프롬프트들 전부 무료로 공개하니까요. 바로 따라해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빠른 최신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 들어가 볼까요? 나만의 데이터로 비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트북 추가하는 거 이렇게 들어간 거 보여드렸고요. 자, 노트북 LM은 장점이라고 하면요. 내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고 답변의 오류가 적고요.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때 필요한 사이트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에다가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파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파일과 웹사이트 주소 넣을 수 있고요. 드라이브 또는 복사된 텍스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스에 넣은 걸 기반으로 채팅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최대한 잘 정제된 자료를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대체 어디에서 추출해서 넣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제가 주택관리사 강연할 때도 썼던 자료거든요. 자, 일반적 보고서나 정책 자료 같은 거 검색하실 때 여기 국가 정책 연구 포털 들어가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통계나 이용자 통합 검색 연구 성과에 있어서 보고서라든지 정책 연구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통합 검색을 눌러보면 주제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자, 통상조약법이라든지 위로 휠을 올려보면은 여기다가 AI나 인공지능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죠. 원문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아이디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뭐 문제 크게 없고요. 동의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PDF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데이터를 노트북 LM에다가 소스 추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했던 이 자료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주 잘 정제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노트북 LM이
간단하게 정리한 걸 가운데 적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좋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책 연구 포털 꼭 들어가 보셔서 NKIS 들어가셔서 연구 보고서부터 정책 자료, 세미나나 영상 자료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료에 있어서 최소 퀄리티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내용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음으로 알차게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 LM이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런 어려운 자료들을 읽으시는데 힘들기 때문에 마인드맵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여기서 바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걸 보시고 분석하면은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공지능의 윤리, 이해관계자, 법제도 개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의 윤리 개념을 보면은 이해관계자, 준수, 보편적 사회 규범과 악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군요. 이렇게 한 번에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노트북 LM 한번 써보신 분들은 정말 편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튜디오라는 메뉴에서 누르시기만 하면은 바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료를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이트 하나 더 안내해 드립니다. 자, 국가정책연구 포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AI나 인공지능 검색해서 최신 자료 받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건축법이나 주택관리법 이런 자료들을 주로 받았었는데요. 자, 눌러보면요.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와 있고 정보공개 정책 자료. 자, 정책 자료에 가면 최신 개정법령, 행정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눌러보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하게끔 안내해주고 있네요. 자, 들어가면 여기 최신 법령 정보 같은 걸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 받아서 바로 써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파일을 저장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마음껏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검증된 데이터를 받으셔야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받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행정규칙이나 법령 이런 거 최근 법령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행정규칙 여기서도 이런 거 설계 기준안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적용할지 주택정책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찾아내시는 거 이제 진짜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건강하고 완성도 높은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개정된 법령 규칙들 가지고 올 수 있고 눌러보시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RAG 방식이죠. 노트북 LM에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넣는 것들 결국 우리가 RAG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활용하실 때는 수준 높은 데이터를 찾고 모으는 작업부터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기존 자료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노트북 LM에서 바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쪽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 접속하시고요. 제가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 블로그 주소 들어오셔서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노트북 LM 사이트를 들어가시고요. 첫 번째 화면. 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트북 LM으로 실질적 성과를 정리하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 노트북 LM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 새 노트 만들기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든 노트북들은 이쪽에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위 50개 기업 다른 샘플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노트북 LM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시작해봐도 됩니다. 새 노트 만들기.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고요. 무슨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방금처럼 직접 소스를 가지고 와도 되는데요. 지금은 구글에서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리서치로 아예 소스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검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검색어를 치는 거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의 강력한 언어 모델인 잼미나이와 소스 기반 AI 노트인 노트북 LM을 결합해서 사용해 본다는 거죠. 자, 지금 저는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자, 프로 무료 버전을 쓰시면 노트북 생성 개수가 최대 100개입니다. 자, 지금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있는 노트북들을 10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유료를 쓰시게 되면 500개까지 가능한데 지금 저도 보시다시피 10개, 12개 이 정도에서 쓰고 있는데 잘 활용하시면 100개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독하시면 되고요. 노트북당 소스라고 되어 있죠. 자, 노트북당 소스라는 건 이쪽에 넣을 수 있는 소스를 의미합니다. 몇 개의 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료 버전에서는 100개에서 300개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월 5,500원 정도 하고 프로는 월 3만원 정도 하니까요. 플러스 정도 구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딥 리서치는 조금 더 좋은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주겠죠. 패스트 리서치는 빠르게 가져오긴 하지만 자료의 깊이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실수도 더 많이 있습니다. 딥 리서치로 했었을 때 조금 더 자료가 좋아진다. 그래서 웹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구글 드라이브가 있다면 내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해주게 됩니다. 드라이브에다가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넣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이 드라이브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자, 아무리 잘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웹에서 검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단계별 업무 최적화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미나이를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시장 트렌드, 관련 키워드, 전체적 개요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한데요. 노트북 LM에는 내가 직접 자료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AI로 변화하는 직업을 조사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AI로 변화하는 직업, 패스트 리서치로 해서 여기다가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AI로 변화하는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노트북 LM이 검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쭈루룩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외 소스 7개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직업 50까지 일일이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가져오기 그냥 눌러 놓습니다. 자, 그럼 10개의 자료들이 전부 다 소스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 10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 LM이 분석해서 채팅을 해준다는 거죠. 자, 물론 하나의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뜯어보면서 좋은 자료인지 나쁜 자료인지 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데이터들 자체를 분류하는 작업을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패스트 리서치로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딥 리서치가 좋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직접 집에서 과제 하실 때는 딥 리서치를 쓰시고 저는 오늘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패스트 리서치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자료들 검색하는 게 좋기 때문에 딥 리서치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노트북 LM 조사할 주제를 입력하고요. 위 주제에 대해 노트북 LM 소스 구성을 위한 심층 조사를 수행해줘. 자, 시장 데이터 및 거시 트렌드, 실무 사례 및 역량 분석, 리스크 및 거버넌스. 자, 일반 블로그 글이나 개인 의견 배제, 신뢰할 수 있는 백서나 학술 자료, 정책 브리프 위주로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해줘.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자료들은 어때요?
그냥 일반 어디 알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어떤 기사 자체들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쓰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맨 위에다가 AI로 변할 직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넣었고요. 위 주제에 대해서 노트북 LM 소스를 만드는 심층 조사를 수행해줘.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10개들에서 EJ 칼럼, 저 모르시는 분 아주경제에서 나왔고요. 에듀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조금 더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드린 프롬프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글로벌, 맥켄지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I 시대 리더십, 조금 더 좋은 자료들까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대로 가져오기 누릅니다. 자, 그럼 기존에 10개 만들었던 거랑 추가로 10개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노트북 LM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주제 부분만 바꿔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해서 쭉 데이터들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료들이 전부 내 자료로서 저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쭈루루룩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자, 저는 여기에 300개까지 넣을 수 있고 무료 사용자는 50개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필요 없는 자료들은 눌러서 소스 삭제를 하거나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스는 이렇게 눌러서 중요라고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거 또는 내가 쓸 것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두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20개니까 괜찮지만은 50개, 100개 이렇게 많아질 때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찾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완벽히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면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순서를 정해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이 내림차순 언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00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시 조사할 때는 맨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왼쪽 소스를 정렬하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먼저 내 주제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등록이 됐다면요. 좀 더 고도화된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3가지 과정을 더 거치면 좋습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복사하고요. 자, 원래는 하나씩 입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넣으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전체 프롬프트 그대로 다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요. 논리적 허점이 있거나 또는 입체적 관점. 자, 우리가 보통 자료를 찾게 되면은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들도 같이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AI 미래 직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 관점들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논리적 허점도 찾아내야 되고요. 실무 적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임팩트 필요한 거고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과 지금 트렌드, 최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생애 주기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주는 거까지 하면 좋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다시 나온 10가지.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들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그 내용을 뺐습니다. AI 미래 직업에 관련돼서 조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논리적인 분석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니까 그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제를 말해줘야겠죠? 그 주제에 필요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이슈라든지 이 이슈 이런 부분들에다가 변동해서 AI의 미래 직업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인공지능과 맥킨지, IBM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들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쭉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슈에 대해서 스팁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분석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 사회적 요인 잘 분석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료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활용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노트북 LM 자체 내에서 필요한 소스들을 검색하는 것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위계 분류 프롬프트입니다. 노트북 LM 채팅창에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해 보세요. 자, 현재 업로드된 모든 소스들을 분석해서 정보의 가치와 공신력에 따라서 3단계 위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업로드된 모든 소스들을 분석해서 정보의 가치와 공신력에 따라 3단계 위계로 분류해줘.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노트북 LM이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느낌표 튼 거 있죠? 이런 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류가 시작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가장 중요한 문서, 그 다음 티어, 그 다음 티어 이렇게 해서 핵심, 참고, 일반 소스로 구분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고요. 화살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티어 1, 티어 2, 티어 3 다 분류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필요한 자료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서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티어 1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찾아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소스 이름 바꾸기로 해서 티어 1 이라고만 적으시면은 맨 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001 티어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지금 자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티어 1 소스 나와주고 있고요. 자, Future of Jobs Report 2025 찾아야겠죠? 자, 왼쪽에서 있는 자료, Future. 자, 요거네요. 리포트. 자, 그럼 요거 이렇게 해서 소스 이름 바꾸기 001 티어 1 이런 식으로 저장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001 티어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002 티어 1 요게 되겠죠. A new future of work. 자, a future 이거죠. A new future of work. 그럼 요거 눌러서 소스 이름 바꾸기 002 티어 1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정렬이 됐을 때 001, 002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위쪽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보기 좋게 판별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티어 2, 티어 3 잘 구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에 답했던 문서들이 티어 3 쪽에 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만큼 깊이 있는 소스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분류하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꼭 분류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001, 002, 티어 1, 티어 2 이렇게 하시면 소스들이 바로 구분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나중에는 여기서 티어 1 자료만 분석해서 답변해줘. 이렇게도 질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이 노트북 LM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300개의 다른 자료들이 섞여 있을 때는 이런 분류 작업은 필수입니다. 데이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3개 자료만 선택한 후에 보고서 작성해 달라고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티어 1, 티어 2 이렇게 나와 있다면 티어 1과 티어 2 자료를 선택해서 티어 1 자료들을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하면은 티어 1 자료들만 분석해서 답변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유용하죠. 내가 일일이 구분할 필요 없이 노트북 LM이 알아서 가장 중요도 높은 핵심 소스들을 묶어주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바로 작성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택을 하신 후에 보고서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자료를 하나하나 모두 다 읽는데 뭐 일주일 한 달씩 걸려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 느리다는 거죠.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진행이 되고 있고요. AI로 변화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해줘. 똑같이 입력을 해봤고요. 티어 1 자료들 기반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시켰습니다. 보고서 잘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료를 잘 찾고 잘 분류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결국에 관건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이는 9개 메뉴 지금부터 확인해보고 활용해볼 건데요. 지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자,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PPT 세부 조정이나 수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마인드맵은 꼭 활용해보시면 좋고요. 누르시면 전체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티어 1 자료들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을 쭉 해줬고요. 서론, 본론, 결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빠르게 글로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인포그래픽 눌러버리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포그래픽을 그려줍니다. 자, 제가 잼미나이에서 실습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포그래픽 그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잼미나이에게 똑같이 쳐보죠. 인포그래픽 그려. 자, 잼미나이에서 그리는 거랑 노트북 LM에서 그리는 걸 비교해 보시면 노트북 LM이 결과물이 더 좋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냐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의 잼미나이는 이걸 그림으로 인식하는 것 같고요. 노트북 LM은 이 문서, 워드로 인식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써보시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 잼미나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인포그래픽 그리는 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글로벌 노동시장 및 핵심 스킬 변화 전망 보고서. 자, 이번에 글씨 거의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금 틀렸죠? 리스킬링인데 리스킬링 이렇게 적어줬고요.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다 맞긴 맞는데 보시면 약간씩 틀리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살짝 깨졌고요. 그래도 완성도가 높죠. 나노바나나2는 정말 확실히 성능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왔지만은 이 인포그래픽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결과물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이 티어 1 자료들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이 결과물도 꽤 유용하겠죠. 왼쪽에는 없는 새로운 또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메모로 저장, 메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있는 내용들이 복사돼서 이렇게 붙여 넣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소스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소스로 변환하면 어때요?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소스로 변환. 그래서 AI 시대의 글로벌 노동시장 AI 시대 글로벌 노동시장 들어갔죠? 자, 이렇게 만드신 거는 당연히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티어 1 004 티어 1 모음 집 이렇게 뭐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로 가공한 재료들은 또 분류해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고요. 인포그래픽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년도 미래 업무와 인력 전환.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죠. 저 어때요? 자, 이렇게
2030년 미래 업무의 미래, AI 혁명과 숙련도 향상을 위한 경쟁이라고 나왔고요. 자, 글씨 틀린 거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고요. 만족스러운 컨텐츠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제미나이에서 그렸을 때는 화질도 그렇고 뭔가 약간 글씨가 뭉개지려고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노트북 LM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벽히 이미지와 글씨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유럽이랑 미국의 예상 변화율과 대규모 직업 전환이 발생한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구글의 잼미나이는 단순하게 빠르게 하나의 내용을 만드실 때는 좋지만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좀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받으실 때 이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자료까지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인포그래픽 만드실 때도 그렇지만은 여기 세팅 중에 오른쪽에 이런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을 누르게 되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의 스타일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바꾸거나 또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적어줄 수도 있겠죠. 또한 언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PT로 쓸 거기 때문에 가로로 만드시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 만들 수 있고 슬라이드 자료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발표자 슬라이드 눌러서 이미지 중심으로 만드신다면 발표자 슬라이드를 눌러주시고요. 아니면은 글씨 하나도 없이 PPT 전부 다 글씨까지 넣어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자세한 자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PPT 만드는 프롬프트, 어떻게 하면 슬라이드를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프롬프트 몇 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그래픽 연필 모양 누른 거 설명을 드렸고요. 눌러서 스타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포그래픽 프롬프트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위 주제에 관련돼서 시각적 구조, 그다음에 내용 구성, 디자인 테마, 대상까지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넣어주시고 생성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멋지게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 어때요? 결과물이 좀 더 중심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도 나오면서 한 번에 이해되는 게 더 잘 보이는 걸로 전달력이 좋아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제가 공개 강연에서 인포그래픽 그려라고 하는 것보다 제미나이에서 인포그래픽 그려보다 노트북 LM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PPT에서도 똑같이 이 연필 모양을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주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초보자 맞춤형 슬라이드를 구성했죠. 다음은 컨설팅 레이아웃을 반드시 반영해줘 해서 이렇게 컨트롤 C 다음으로 여기다 그대로 컨트롤 V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 자, 그럼 슬라이드가 훨씬 더 내가 의도하는 전달력 높은 PPT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생성 버튼 누르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5분 정도 걸리고요. 제가 만들어 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산업 현장에 보이지 않는 주치의, 그다음에 지금 산업 현장은 고위험 고비용이라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PPT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완성된 PPT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반 소스가 30개나 되기 때문에 요걸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다른 기존의 노트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기다리고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PPT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다면요, 여기서 바로 뷰어 펼치기 누르면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아예 자, 이렇게 PPT가 잘 만들어졌고요. PPT 완성도가 너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조금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부터 글씨까지 완성도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수정 버튼이 생겼거든요.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다가 페이지 중앙에 이미지를 배치해줘 또는 제목을 더 짧게 만들어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배경의 이미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연결해줘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쳐보겠습니다. 새 자료 생성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변동된 자료가 이렇게 새로 나와서 보여지게 됩니다. 저도 요청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수정한 결과물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 PPT 프로그램 중에서 결과물이 가장 잘 나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젠스파크랑 PPT 프로그램에서 감마, 그 다음으로 노트북 LM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강력 추천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노트북 LM을 쓰셨을 때가 결과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나왔고 수정까지 하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틀린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입력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있는 거 이미지가 너무 어둡게 나왔죠? 자, 좀 어둡게 나와서 뭔가 너무 겁을 주는 느낌이라서 전체 분위기가 너무 암울해.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바꿔줘. 이렇게 했더니 그림부터 바꿔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수정이 되고 글씨가 따로 수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자료들을 아예 다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말고는 그래도 편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아졌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수정을 해준다는 거.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어떤 식의 요청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단순히 밝게만 한 게 아니라 밝게 하면서 글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 센스까지 너무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자, 아주 편리하고요. 글씨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 버튼 눌러서 추가로 수정하시면 요청하셔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도 바꿔볼까요? 거대 정유사의 회춘. 자, 회춘이란 표현 잘 안 쓰죠? 자, 거대 정유사의 변신으로 바꿔줘 라고 했어요. 거대 정유사의 회춘. 눌러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거대 정유사의 변신 어때요? 그대로 잘 유지되고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PT 수정하는 것까지 너무 잘 나오고요. 젠스파크에서는 한 번씩 깨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노트북 LM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자, 다 수정을 하셨다면 이제 PPT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PDF로 받을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 3개 눌러서 파워포인트로 받아주시면 이 PPT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점 3개 누르시고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자, 이렇게 해서 PPT까지 잘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오른쪽 아래에 노트북 LM이라고 나오는 거 요거 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캡처 기능을 통해서 윗부분만
캡처해서 늘려주시면 충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PPT 받은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따로 안 돼 있네요. 자,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노트북 이름에서 PPT로 다운로드. 자, 받아지고 있고요. 파일 열기. 자, 이렇게 PPT를 열게 되면은 노트북 LM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거 거슬리실 때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서 없애셔도 되긴 돼요. 자, 없어졌죠? 자, 그런데 이러면 좌우 대칭이 살짝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 대칭까지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전체 캡처를 합니다. 여기 노트북 LM만 빼고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하고 컨트롤 V 이거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 없애셔도 되는데 저는 뭐 발표할 때 없애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놔두고 발표하고요. 이제는 이 AI로 생성했다고 해서 뭘 하는 사람은 솔직히 뭐 AI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고 AI로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제는 뭐 비판받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억지로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예 이걸 지워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캡처해서 지우는 방법, 확장해서 지우는 방법 2개 알려드렸습니다.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보통 그냥 사용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스 넣는 거, 소스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집에서 혼자 해보실 때는 패스트 리서치 말고 딥 리서치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웹사이트나 파일 업로드 이런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웹사이트가 있네요. 자, 유튜브 자료를 집어넣는 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다 문서 위주로 되어 있죠? 영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PDF 자료랑 뭐 기사들을 조사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자, 그런데 유튜브 주소, 영상 녹음 파일, PDF, 워드 파일 전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으셔도 바로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유튜브에는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AI의 미래 직업, 미래 예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을 텐데 그것도 검색해서 가지고 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유튜브 영상 소스 추가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자료 한 번에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 AI로 변화하는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소스 추가 버튼에다가 제가 한번 이 자료들 링크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소스 추가를 누르시고 웹사이트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다가 유튜브 링크를 넣으라고 나오네요. 자, 하나씩 영상을 찾아서 넣으셔도 돼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하나씩 넣으셔도 되는데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훨씬 더 쾌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크 붙여 넣는 거에서 하나씩 검색해서 넣지 마시고요. 구글 제미나이에게 이 프롬프트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제미나이는 유튜브하고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유튜브 주소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URL 찾아내실 때는 꼭 사고 모드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URL을 찾아내는 주소 정확도가 사고 모드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빠른 모드 하시면 URL 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AI 직업에 관련돼서 직업 변화에 관련해서 조회수 20만 남은 영상들의 링크를 모아서 시트로 정리했죠. 노트북 LM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게 URL 주소만 20개 찾아서 적어줘. 이렇게 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빠른 모드 말고 사고 모드로 해서 이렇게 URL 주소만 20개 찾아서 쭉 적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 링크들 쭉 주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붙여넣기 힘듭니다. 맞죠? 요거 URL 주소만 여기다가 쭉쭉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URL만 추출해 달라고 하면요. URL만 따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URL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게더링 비디오 데이터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내가 필요한 유튜브 영상들까지 긁어 모아서 노트북 LM에 소스로 추가를 하시면 정말 방대하고 퀄리티 높은 소스가 준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주소 쭉쭉쭉쭉 넣어주시고 삽입 버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제미나이가 시간이 좀 걸리죠. 사고 모드는 확실히 시간은 걸리지만 URL 주소를 아주 잘 뽑아주기 때문에 꼭 사고 모드로 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기다려 보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연관성 있는 비디오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뜨고요. 동영상 제작하는 서비스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아, 괜히 지웠네요. 자, 노트북 LM에서 다시 방금 있던 AI 트랜스레이션 영상 만든 거 이렇게 돼 있죠. A시대 내 직업은 안전한가 해서 영상 만들기. 자, 여기에서 동영상 개요죠.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AI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요즘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오늘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대신에 짐이 되고 있다. 와, 이게 뭐 특정 분야 의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PPT 화면은 조금 부족하네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영상은 어때요? 목소리랑 영상 표현은 굉장히 잘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바로 만들어서 써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제미나이가 아직도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만들어질 거고요. 자, 동영상도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채팅 설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채팅 설정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URL 주소 넣었고요. 자, 여기 채팅 설정을 누르시면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연구나 학습 지원, 다양한 관점 제시, 특정 스타일로 이렇게 내가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맞춤형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적어서 그런 형태로 채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습 가이드로 누르시게 되면은 마치 저한테 퀴즈를 내고 답변해 주는 것처럼 좀 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배우는 형태로 하고 싶을 때 요걸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세 줄 눌러서 여기에 있는 기본값을 학습 가이드로 바꿔보시면요. 대답 길이는 길게, 설명할 땐 좀 길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하게 되면요. 학습 가이드 길게 이렇게 두 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답변을 선생님처럼 해준다는 거죠. 학습 가이드를 사용해서 소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저한테 질문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학습 가이드를 사용해서 이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AI가 리드해 주길 원하신다면 이 세팅 값으로 하셔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바로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무 적용 처음 접하는 초보자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완전 초보자를 위해서 적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답변이 나왔으면 왼쪽 아래 다시 메모로 저장해서 소스로 쓸 수 있는 것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학습 가이드를 사용해서 이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하면은 쭉 답변이 나오고요. 해당되는 질문에 AI가 질문해 주는 부분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 익숙한지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무 목적으로 할 거고 처음 접하는 초보자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AI가 해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고요. 그렇게 하면은 AI가 바꾸는 미래, 당장 필요한 핵심 스킬, 실무 도입 주의점, 어떤 거 하고 싶은 저한테 이렇게 계속 물어봐 줍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게끔만 답변을 쭉쭉 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좋은 메뉴, 만약에 좋은 내용이 나왔었을 때 그 메모를 오른쪽 끝점 3개를 눌러서 소스로 변환하는 버튼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좋게 나왔다. 그럼 메모에 저장 눌러서 오른쪽에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데이터를 바꾸는 거, 소스로 변환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스를 추가하면서 계속 내용들은 디벨롭이 되겠죠. 계속 발전하면서 훨씬 더 좋은 데이터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 조금 더 재밌는 것들,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또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넘어가가지고 조금 한 번에 보시기 힘들 수 있으니까 50분씩 2개로 나누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로 혼자서 수익화 잘 안 되시는 분들 월말 오프라인 세미나 오셔서 전문가분들과 7시간 발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2편 이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